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당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서은숙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궁금한 거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가결파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러면 네네. 징계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포용하고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네. 대표께서 어쨌든 폭넓은 정무적 판단을 하셨고 또 최고위원들은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청원 절차가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 점인데요. 뭔가 이렇게 네. 하겠다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규정상 절차의 문제를 여쭤보는 건데 네네. 가결파 5인에 대한 당원의 제명 청원이 5만 명을 넘겼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자동으로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고위에서 해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의결해서 넘겨야 그 다음부터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은? 절차상으로는 네. 이 5만 명의 청원이 해당 행위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서 윤리심판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윤리심판원으로 그러니까 넘겨야 됩니다. 윤리심판원으로 넘기는 주체가 최고위원회가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최고위원회에서 넘기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심사가 개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안 넘기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네, 지금으로선 그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께서 조금 전에는 일단은이라고 했고 또 지금은 지금으로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건 당무잖아요. 네. 결국은 처리해야 될 일인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처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이견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절차는 그래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네. 대표의 그 요청이 또 있으셨고 예. 또 저희 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하진 않지만 이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당무를 처리해야 되는. 자, 그러면 일단 그것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요.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5만 명이 서명한 청원을 일단 갖고는 있는데 넘기지는 않는다. 근데 네. 만약에 다른 상황이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걸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로선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청원에 대한 처리는 당무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시기나 그게 온다면 처리해야 되겠죠. 다른 청원이 또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청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청원, 당원청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미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여러 토론이 있었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기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좀 넘어서서 좀 폭넓게 우리가 민주당이 포용하고 단결해 나가자라는 것에 취지에 동의했다라는 말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과정에서 근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다른 의견을 표명한 최고위원들이 많았습니까? 네, 그건 다 본인들의 정치적 소신이니까요. 네. 그 정치적 소신은 이때 대표의 현재의 판단에 대한 존중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김명직 최고위원 자리 비어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인사 문제는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뭐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가능하면 여성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역 같은 경우에 호남이든 충청이든 민주당으로서는 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아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판단을 하셔서 조만간 발표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그 충청권 인사 이름이 보도를 탄 적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비판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그러면 그 카드는 아직 살아있는 카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분을 포함해서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뭐 그분에 대한 어떤 뭐 비토나 찬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배려나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을 설정하고 또 그 지역에 지도부로 삼게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인선의 기준은 하나는 지역 또 한 가지는 여성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 3자 회동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3자 회동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운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만나야 책임 있고 또 신속한 논의, 또 가능한 해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의 그 제안을 포함해서 저희로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회담이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수회담 제안은 일단 모두 걷어들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한 더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뭐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이걸 검토할 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그 지금 이 반응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날 수는 없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 뭐 대통령이 이제 곧 돌아오실 거고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게 대통령 눈치만 너무 보지 마시고 좀 책임 있게 야당과 함께 만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국정 변화,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국정 기조 변화의 그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의 성찬보다는 좀 오버액션도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그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 3자 회동이 성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내각 총사퇴를 주장을 하면 이 이제 그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용산에서 당연히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검토를 하셔야죠. 다양한 요구, 뭐 국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야당의 요구에도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야당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또 국민들은 왜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진지하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임명직 당직 개편했고 어제 그 혁신위원장도 임명을 했는데 국민의힘 이런 움직임은 상대 정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민주당도 혁신위원회를 한번 구성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당 내부의 혁신보다는 이제 총선을 앞둔 총선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에 당의 혁신을 한다 이런 게 좀 시간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보궐선거가 벌써 12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는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후에 진행될 공천의 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당내 분란을 또 당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의 총선 출마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고 위원님? 네, 뭐 그럼 각자가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죠. 특히나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시고요. 네.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께서도 각자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뭐 본인의 출마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네. 그분들 또한 여러 가지 내년 민주당 선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정책 판단을 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전제는 이분들이 뭐 복당 신청 내지 공천 신청을 한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당내에 예. 복당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네. 이런 것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텐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그 거두절미하고 짧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겠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운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